자, 안녕하십니까. 돈탄 Q&A 공부방 Q&A가요. Question and Answer인데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하는 게 선홍특강 문학 1강은 시 한 번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운문도 다 했고요. 복합 지문을 오늘 하는데요. 고전 소설하고 현대 소설은 따로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완성되면 빠른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수능 특강의 보조 교재를 만드는데 이 5강이 보조 교재가 60페이지가 넘어요. 읽어봐야 될 자료가 60페이지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소설은 드물게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자체를 다 한 번은 읽어보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나왔을 때 당황할 것 같아서 단편 소설 전체를 실어놓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전체 보조 교재는 60페이지인데 근데 다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목표는 빠른 시간에 빠르게 정리하고 스크랩을 하든지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왼쪽에 선택된 북마크를 통해서 선택된 것만 그래도 30장이 넘거든요. 30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고성 이제 지역이죠. 고성 오강대 놀이, 오강대라는 민속. 그래서 탈춤이네요, 탈춤. 고성 지방 말고 또 이렇게 광대놀이들이 여러 지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지명을 쓰고 그 광대놀이의 특징을 이렇게 써나고 그러면 요것들이 그전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근데 점차 이런 원고들이 삽입돼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기본 이론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가면글의 특성이라든가 민속극의 특성이라든가 탈춤 대본의 특성이라든가 해학과 풍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낼 것이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국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과정상에서 그래도 배경지식으로 이거 자체의 줄거리나 시험 포인트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짜집게 한 겁니다. 타자치고 쓸 시간도 없고요. 있는 거 가지고 빠르게 읽어보고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제 스타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몇 마당, 6마당, 5마당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당극 그러니까 이제 1편, 2편, 3편, 1장, 2장, 3장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는 게 마당이고 보통 이렇게 양반들의 무등을 풍자하는 이유는 이게 탈춤이 마당극이 형성될 때는 부자들이나 아니면 신흥부자들, 평민이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이 부자의 마당이나 아니면 부자의 뭐 그 담벼락 앞에 공터나 이런 데에서 마을 잔치를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몰락한 양반을 약간은 조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평민들이 주가 돼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가 되는 것이고 몰락한 양반에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민적인 곡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양반들이 나오죠. 양반의 한자가 섞여서 나올 때는 잘난 척할 때 잘난 척한다 유식한 척한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거고 언어 유희는 펀이라 그래. 펀 PUN이라고 하는데 말장난 이서방이야 남서방이야 하는 거 올똥 말똥 갈똥 하여라 이렇게 말장난을 펄이라 그래요. 유사한 음의 반복. 그 다음에 반어법은 알겠죠? 숙제 안 해오면 잘했다. 그랬을 때는 잘한 게 아니죠. 상황으로 반대, 열거. 고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처럼 주어 수어, 주어 수어처럼 이렇게 대꾸가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글의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일 테고 요 해학과 풍자 이런 것은 그 글의 소재나 주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국거리 장단이나 이 장단들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마당극을 하면서 음악을 치는데 이 장단의 종류에 따라서 빠른 것은 경쾌하고 느린 것은 슬프게 뭐 이 정도니까 장단의 이름을 내신에서는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신이 아는 경우에는 장단의 흐름이나 이런 걸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어쨌든 벌벌 문둥이 흉내를 낸다던가 아니면 양반의 위엄을 부린다. 위엄을 부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주체가 서민 주체라고요. 그래서
말뚝이가 뭐예요? 평민의 대명사 말뚝이. 말뚝이는 반항하게 되죠. 그리고 윽박지르고 다른 데서도 다 그렇죠. 양반은 그걸 듣고 속거나 좀 바보스러워요. 자, 이게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다 드러나요. 자, 그러니까 이 주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양반극이나 이런 거의 특성이 뭔지 설명을 수업을 선생님이 해주시면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에 여기에는 넷째 막에는 비비라는 상상의 동물이 나온다. 이런 건 여기만 나오겠죠. 비비철철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런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양반들을 놀리면서 그 평민 중심으로 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차라리 선택지로 나올 때는 풍자회학, 추운 음악 대사, 독립된 내용이고 이게 옴니버스다. 특별한 문장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휘 하면서 동그라미로 쫙 키면 이렇게 쭉 치고 여기 그냥 앉으면 여기 방 하고 앉으면 방이 되는 것처럼 무대 장치는 없지만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작이나 무언가를 한다. 아니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으니까 다 어울려갖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악공도 답변을 한다. 관객들이 말을 하면 그게 연극적인 요소가 돼버린다. 아니면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이 하는 이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문제 푸는 데는 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찾아서 읽고 써있지만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잖아요. 국어 문제가 그런 것인데 국어 문제의 특성을 이해 못하면 그 내용을 몰랐다고 굉장히 잘못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다 써주니까 읽으면 되고 이런 거는 안 알려줘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기억해야 된다고. 자,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페이지는 끝내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줄거리는 아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줄거리를 안다는 것은 줄거리를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중심 소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체크를 해서 나가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상자의 막이 상자 중 스님 상자 스님의 막이 나왔는데 여기는 팔당승 유람하는 막이다. 그러면 이걸 놔도 되고 이걸 내도 되고 이걸 내도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교재에는 요게 나왔지만 이거 말고 이걸 낸다고 연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왜? 주제도 같고 흐름도 같고 배경 이론도 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 각 맛마다 구분되는 그런 막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 줄거리는 본인이 읽어도 되니까 안 읽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수업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49제가 뭐예요? 이렇게 치면 설명해드리면 돼요. 49일 동안 돌아가신 다음에 49일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밥을 차려야 돼요. 사는 사람처럼. 그런데 49일이 지나면 이 차려드린 상을 없애. 그러면서 제를 지내. 이제 많이 드셨죠? 이렇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물어보게 되면 그걸 답변해주는 게 중요하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다 설명하면 끝도 없이 길어지잖아요. 자, 다시. 자, 어쨌든 이 민속극은 뭐라고요? 민중. 이게 뭐라고요? 서민. 서민이 비판적으로 서민 정신이니까 양반을 비판하는 거고 골개는 뼈 있는 말에도 뼈가 있는 언중유골 뼈 있으면서 놀리는 거.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오락이랬죠. 부자에서 부자들이 베푸는 잔치매 풀어주는. 그래서 연극하는 애들이 이 극단이나 악단들이 와갖고 놀게 해주는 거죠. 광대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동네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줬고 했다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런 걸 왜 한다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그래야 그래서 사람들이 웃겠구나. 그래서 참여하겠구나. 동네 사람이 다 오니까 그렇겠구나 라는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질문을 받지 않고 찍는 거는 글쎄요, 사람들도 이거를 혹시나 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도 빠르게 정리를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고3한테 시간. 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디서 무엇인가가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어딘가 무엇이 돼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어디서 지금은 못 만나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나랴 어디서 무엇이 되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아 여기 온달설하래. 그러면 바보 온달 다 알잖아 웬만하면. 응? 온달 바보 알잖아. 바보 온달 평강공주. 아, 계속 공주가 울기만 하니까 그러면 저기 이 바보라고 소문난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저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왜? 그랬더니 일국의 왕이신데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러면서 자기 발로 딱 온달을 찾아갔더니 온달이 그렇게 조금은 둔하지만 순박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무술을 훈련시켰던데 온달 내 집 뒷산에 황금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온달이 나중에 자꾸 뭔가를 배워서 나중에 이 황금을 공골로 보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따끔 무술로 열심히 싸워갖고 나라를 막았는데 한 번은 전쟁이 나갔는데 죽었는데 얘가 신체가 안 움직여. 관을 했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평강공주가 쓰다 보니까 관이 움직이더라. 이런 게 동화에 나오는 거죠 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온달설학 우리가 알아. 모르는 사람은 다 읽어야지 당연히. 근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도 웬만하면 알아. 아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과 그 전에 알았던 거, 이전에 독서의 방법도 그래요. 이전에 알았던 거, 새로 알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 찾아내고 알고 공부해야 될 거. 과거에 알았던 거, 현재에 알아야 될 거, 새로 한 거, 그리고 앞으로 찾아서 선생님들이 물어보더니 공부해야 될 거. 이렇게 아는 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휙 지나가다가 생각이 안 나고 꼬인다고 아는 거라. 자, 쭉 발면, 성장 과정 됐습니다. 전쟁터 공수였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끊어주면 이 작품은 이미 온달은 비범한 장수였습니다. 왜? 온달 가문이 있어. 온씨 가문이. 그 지방 호족이겠지. 옛날에 역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방 호족이에요. 호족. 그 호족과 공주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데 귀족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방 공작은 온달과 결혼을 해서 온달과의 무력을 빌려갖고 외부의 침입한 세력을 제압한 거예요. 이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그러면 왕의 권위가 세지겠죠? 그러면서 공주를 시집 보낸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어쨌든 꿈속에서 본듯한 신비스러운 느낌에 이끌려 이것도 이제 신비한 거지. 이유가 없잖아. 너 울어서 그렇다 이거 아니잖아. 온달의 죽음도 적국 신라와의 전쟁터에서 맞이한 게 아니라 자국내의 적대세력한테 칼로 받아 죽었어. 이게 다르잖아. 그러면 표로 만들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진 건 이거다. 이렇게 확실히 한번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다니까. 혼란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내가 요 새로 한 걸 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알았었는데 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표로 쭈루룩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왕자가 사주한 공주 역시 죽음을 당하고 꿈맺는다. 둘 다 슬프게. 그죠? 그럼 둘 다 죽었죠. 왜? 최인이 소설가요. 야 똑같이 온달설화를 읽는데 똑같이 온달설화를 쓰면 초등학생들 동화지.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이 적절한 역사 사실과 곁들여서 뭔가 재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온달설 얘기야? 별거 아니겠네 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다루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낯설게 하면서 더 적절하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겠지 하면서 쓰겠지. 자, 그런데 이제 그 옛날 설화와 달리 정치적 대결과 권력투쟁 구조를 만들었어. 그런데 좌절됐어. 그럼 둘 다 죽었어. 그러면 둘 다 죽어서 보통은 이런 거겠지. 춘향이도 그래. 죽으면 불은 위로 가. 불은 위로 갈라갖고 물은 뭐라고? 아래로 흘러. 아래로 흘러서 땅을 스미고 바다로 가. 바다로 가서 하늘로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흘러가. 그러다가 님 계신 데가 비리 내려. 자, 하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그런다가 구름에 만나. 구름과 비 내릴 때 같이 쏟아져. 결국 님 만나는 데 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게처럼 이렇게 순환 논리로 되기도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가 되어서, 그렇다면 그 안에 이렇게 순환 논리, 내세 이런 배운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목의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어디서 무엇이 만나냐 했을 때, 운명적으로 만났다. 비극적으로 죽었다. 자, 꿈이 세 개다. 아, 그러면 옴모의 꿈, 공주의 꿈, 공주와 온달의 엄마의 꿈과 온달의 꿈을 세 개를 표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놔야 되겠네. 이후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복선이 있는데 암시는 어둡게 보여주는 건데 복선은 그 안에서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나타날 걸 두 개를 다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이 암시는 필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너무 우연성에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네. 인물의 운명이라는 건 정해지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 이상하게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한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쭈루룩 나왔네. 이렇게 대사. 그러면 이 대사처럼 이렇게 특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특별히 따로 챙겨서 봐야겠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대사를 어떻게 하냐고. 자, 그래서 막과 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연막 몇 장, 막과 장을. 막과 장으로 희곡에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무대 전환에 따라 크게 4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저게 소설이 아니라 뭐라고? 희곡으로 쓴 거네. 그럼 희곡으로 쓴 건데 그러면 무대 전환 막과 장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무대 전환에 따라 크게 4개의 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막과 장으로 안 나눴지만 여기서 뭔가 우르르 하다가 일로 우르르 가면 2막 이 사람들이 우르르 여기서 하면 3막 여기서 하면 4막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네. 옛날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해돼요? 왜? 옛날에 마당극이 발달했잖아. 우리는 동그라미만 치면 방이 되고 집도 되고 룩 해서 똑똑하면 끝이잖아. 그런 것처럼 무대를 나눠서 쓴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제? 자, 이렇게 해서 서막 여기 있어. 7마리스 처음이고 2막 그 다음에 1막 10년이 지난 3막 4막 자, 이렇게 여기를 한 달이 지났고 저기 10년이 지났죠. 이 시기가 지났다, 시기가 지났다, 시기가 지났다, 시기가 지났다. 이거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거는 커튼을 내렸다 올리는 것보다 불을 껐다가 켜는 거. 껐다가 켜는 게 낫지 않아? 에? 자,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특징이 이거래. 막을 안 나오는데 무대 제일 특징이 무대 어떻게? 무대 전환에 따라.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거의 이 무대 전환에 따라 어떤 데는 무대 전환의 상황이니까 이 희곡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게 칸을 탁탁 나눠줘야 되겠네. 에? 그런 다음에 이걸 찾아보더라도 이건 서막이다, 이건 1년이다, 시간이 얼마큼 지났다 이렇게 써놔야 이걸 나중에 줄거리를 쭉 이어서 생각이 되겠네. 그죠? 공부할 때. 자, 다음. 자, 불모지의 제목 자체의 의미는 뭐 쓸모없는 땅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불모지. 네, 불모의 땅. 그죠? 근데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여기 안에 들어갔대. 그러면 깨지는 아픔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면 채노인 일가의 비극이라 했으니까 이 채노인의 일가의 비극이 아픔이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되면서 새싹이 되고 희망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치? 그럼 불모지는 필요 없는 땅인데 필요 없는 땅인지 잘 갈구고 뭐하고 그럼 땅이 깨지는 땅꺼죽이 엎어지는 게 되면 여기다 씨앗을 심으면 불모지지만 나중에 아픔을 딛고 남은 새싹이 뿅뿅뿅 하고 솟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읽을 때도 내가 답답한 게 그냥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됐죠. 그게 근대화의 과정이니까 당연히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재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옛 것이 헐어지고. 그러니까 땅이 뒤엎이는 거죠. 천지를 번복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 변화 이런 게 다 땅이 다 기존에 있던 땅이 뒤엎인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주의 모습이 왜 불모지 이런 뭐 이게 추상적이요. 사실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이게 뭐라고? 과도기지, 과도기. 과도기는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고 여기가 땅이 있고 여기가 뜬 거 하면 과도, 경과하는 돌이야. 요 다리, 이 다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화가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야. 그 상태에서 혼론, 그러니까 혹 아노미 현상, 사회에 나오는
무규번 상태가 되면서 탈규번 상태가 되면서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불모지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혼구대여점, 그죠? 상가에서 한옥에서, 옛날 한옥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 동그라미하고 현대적인 세모하고 축돌 맨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체크를 하나는 동그라미로 쳐주고 하나는 세모로 쳐줘야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혼구대여점 주인인 세연이는 혼구는 동그라미지, 옛날 거니까. 최노인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번화한 건 세모지, 현대적이잖아. 낡은 한옥은 동그라미지, 지나친 집작 동그라미지, 최노인. 자, 신식 결혼식 성행으로, 그럼 이거 세모지, 현대 거지. 전통 혼례 홍구 동그라미지. 가본 날로 기운다, 그지? 가족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을 팔자고 종용하지만 이 한옥, 그지? 팔자는 세모지, 현대적인 거. 최노인은, 아이고 미안, 다 찌워버렸지. 최노인은 가무의 뿌리, 가무는 동그라미지, 옛날 거. 완강히 버틴다 동그라미지. 제대군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 그의 아들을 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장녀. 자, 봐봐. 제대군인이야. 현대적인 저지. 실업자도 현대적이지. 당연히 염려하는 아들은 동그라미 전통적이지. 허영심 많은 배우지장처는 세모지, 현대적이지. 인쇄소 식자공 떠맡은 차녀 경운. 근데 식자공에서 공하면서 요건 현대적이지만 떠맡았다. 이거는 또 그 옛날 스타일이지.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대학 진학을 앞으로 만들, 얘는 얘는 세모지, 현대적인 대학 진학이니까, 그지? 현실적 입장에 갈등한다. 그러면 현대적인 애하고 고전적인 전통적인 애하고 인물도 딱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글을 읽고 보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게, 자, 이 내용만 해주면 뭐하냐, 네가 수능 그거 읽어보면 다 끝나는데,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 체크해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오해한, 그래서 결국 최노인은 세를 넣는다. 근데 팔자는 것을 오해해서 경수, 그럼 경수 찾아가야지. 딱 경수 어디 갔지? 경운, 경제, 그럼 누구냐? 큰아들. 큰아들 실업자, 그지? 팔면 난리 나네. 자기 큰아들 없네. 자기 재산 날라가네. 장손이라. 자, 최노인과 아들은 집을 팔지 않고 세만 놓은 것에 불만을 여기고 크게 꾸짖는다. 근데 최노인이 아들의 행동을 집을 팔지 않고 세만 놓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여기고, 왜 세만 넣어야 팔냐고 꾸짖는다. 그러니까 원인이 돈이 됐지. 네. 그러면요, 큰아들은 옛날인 거예요? 집을 못 팔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걸 나중에 안 팔고 나한테 물려주기를 바라겠지, 실합자가. 근데 내용을 더 봐야지. 이거 줄거리일 뿐이야. 줄거리일 뿐이야. 그래서 줄거리로 잡아준 다음에 흐름을 잡아서 지금처럼 궁금한 게 생겨. 그러면 큰아들은 팔질 않길 바라나요?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걸 갖고 있다가 그 책 부분을 읽으면 하고 영원히 기억나는 거야. 이게 질문하면서 읽어야 네가 지금 한 게. 그러니까 줄거리로 질문하면서 읽게 하면 왜 안 되겠냐고. 되겠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읽어보라는 거는 이렇게 궁금해했다가 다시 수능 특강을 자세히 읽었는데 다시 또 정리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밑줄 몇 개를 치면 정리하는데 여기다 추가로 쓰면 더 빠르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준 거야. 자, 어떻든 취업통지서는 무용지물되고 배우지망생은 좀 사기당하고. 왜?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드러난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변환된 상황. 그지? 딸의 시체를 받는 최노인은 비통하면서 막이 내린다. 이렇게 돼. 야,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나지를 못하잖아. 힘들잖아. 왜? 신구 세대의 갈등, 생각의 갈등, 대화의 단절, 현실의 모술, 한국 현대사회에 지금 막 아둥바둥하면서 사기치고 뭐하고 했던 그 달라진 세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했더니 줄거리를 한 번만 쓰면 이런 식으로 줄거리 요약하는구나.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서울 종로 한도방에 거출빈이 가축되면서 세모 채널의 낡은 기하점 절저 빈성소리 그는 지금 만다. 구식 홍구상 동그라미. 그치? 이런 식으로 왜보다네 채널이는 현대여기로 지금 변해서. 그렇지. 동그라미 세모 연습하라고. 그냥 놓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네가 질문 물어본 게
여기에서 장남이잖아. 군대에 오랫동안 실업자로 했어. 그지? 맞지? 근데 돈이 없어서 되지 못하는 뭐라고? 비관한 장남. 돈이 있어서 돈 들여서 취직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지? 취업 통지서가 정보로 전달되는 그 순간에, 그지? 아이러니하게 돈 없다고 생각해서 보석성 털고 강도로 잡히고. 그치? 자, 이렇듯 구시대 전통과 노인들이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지, 그치? 확확 변해서 개인의 힘으로는 구시대의 전통을 지키지 못할 만큼 휙휙 변해간다고. 얘가 추노이 뭐 잘못했다고. 그지? 전통 지키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잘못한 거 아니고, 얘는 권총 강도한 건 잘못했지만 살아남으려고 막 어떻게든, 그지? 애절하다고. 이것도, 그지? 사기당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일 수도 있고, 그지?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회가 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됐어요? 자, 다음. 자, 그럼 불꽃은 뭐야? 불꽃처럼 피어. 불꽃 휙 피다 확 죽어. 불꽃이 뜨겁다. 불꽃이 확 폈다 확 죽는다. 마지막 불꽃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불꽃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선의 소설을 보면 또 소설하고 원작하고 어떻게 각색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이것까지 내 국어 시험 문제 디테일하게 나는 건 국어가 아니요. 그러면 뭐 전문가 집단 시험이냐? 아니라는 건 독해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찜찜하지. 이 각색한 건 나올 거 아니야, 수능에. 그치? 그래서 소설을 실어놨어. 니네 보라고. 이렇게 주로로. 소설. 이렇게. 그런데 요렇게 나온 게 나오겠지. 이 전체 내에서 여기에서.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일제시대부터인데, 그지? 자, 뭐라고? 친구에게 쫓겨 동굴 속에서 쓰러진 이 할아버지 통해, 그지? 삶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타협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했던 아버지, 이렇게 살았던 어머니. 그래서 과거를 최후의 순간을 생각한다 라는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돌이키는 걸로 한 커팅으로, 그지? 자, 쓰러진 기진 밑에서 떨어서 장교가 되어 뭐라고? 공산군 장교가 되어서 쓰러졌어. 거기서 얘가 그럼 동굴 있으면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해주면서 불빛 켜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극하면 되겠네. 추억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 불 켜고 이렇게 해주고. 모르겠어 어떻게 돼 있는지. 나라면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응? 그렇듯 하지. 자, 그런데 소설에서는 자, 기독교 신자로서 총에 맞고 뒷산 동굴에 피시다가 죽은 더 많이 나오잖아. 현의 할아버지 충직하나 풍수 믿고 종상민 안일하게 살다가 지극관심 쏟고 매 고통 속에 인고로 쏘고 기독교에 귀의하고. 그럼 기독교 문제가 여기는 강한데 여기는 기독교 문제 강하지 않지. 기독교 문제가 굉장히 강했지. 그 다음에 찬양론도 있고. 이거는 일제와의 정치색도 강하지. 기상도 귀국하다 학병으로 끌려갔지. 그럼 학병 얘기가 여기 공산군이요. 엄청 다르지. 응? 하나의 포커스로 맞췄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파병되고 탈영하고 만주 속에 소련군의 만행도 경험하고 탈출하고 돌아오고 사상적 구조, 그런 말 사상 문제, 기독교 문제, 그지? 정치 문제 막 다 섞긴 해. 자, 공산주의 열띤 토론하고. 자, 그 다음에 인민재판하니까 아이고 진리하지, 그지? 그러면서 연호를 치고 죽은 동굴로 피신한다. 아버지가 죽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지. 그러면 연호는 할아버지 인질로 잡고 퉁용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독용하고 할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사살하고 총을 쏘아 탈출하고 조그맣게 흐르는 의식 속에서 생명의 불꽃. 이 죽어가는 흐려가는 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거 다 그 위에 아까 딱 쓴 거 아니야. 여기서 하이라이트. 그럼 이거 다 아니지. 어디야? 여기만 쓴 거 아니야. 여기서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쭈루룩 알고 흐름을 본 다음에 이 저거를 보는 거랑 아닌 거랑 이 불꽃의 의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뭐 찾아보라 그러면 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세상이 좋아진 게 이게 옛날에 근데 영화로 봤거든? 어? 근데 영화가 아유 뭐 어쨌든 여기에 박중훈 영화 박중훈 씨 나오는 영화 이렇게 보고 안성기 씨가 나온 거 보고 그랬는데 이게 우연히 보게 됐어. 뭐 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음악하고 뭐 보기 좋게 적당하게 그 다음에 현대사도 들어가고 뭐 느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박중훈 씨가 적절하게 이 작품 잘 선택했다 자기 이미지에 맞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노래 잘하는 애가 있었대. 근데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잊혀지기 시작하다가 그지? 이렇게 몰락했어. 근데 이제 수타라고 믿고 건방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합의금 마련하려고 하다가 만나 매니저 만나서 지방방송이지만 DJ지만 몇 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걸 왜 해요? 처음에 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내려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막 하고 있다가 그지? 그런데 자기가 뜨려고 한 거야. 거기에 온 어떤 즉석 수다 선모님이 신금을 올리니까 호응을 하니까 자기도 붕붕 떠서 딴 사람 또 하고 딴 사람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화려한 스타가 그러니까 스타란 거에 대한 게 초점이 아니라 스타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저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일반인들 삶 보통 사람들의 삶이 반짝반짝한 별이다. 이게 반짝반짝 별이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는 누구라고? 스타가 아니라 뭐라고? 일반인, 평민들 그 사람들이 겪어내는 그 삶 이런 것들이 스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스타들 되게 많아. 또 교육방송 스타도 많은데 진짜 스타는 지방에서 묵묵하게 애들 몇 명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들도 스타일 수 있고 그걸 따라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스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선생님 블로그에서 하나만 딱 따온 건데 일부러 따왔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지워주세요. 복잡해요. 하고 하는 애도 있어 물론. 자, 근데 왜 이걸 따왔냐면 이것도 다 읽고 이것도 이어 읽어 그냥 쭉 글처럼. 그러면서 요새 까맣게 해줬잖아. 학심되는 거. 그러니까 왜 이 선생님이 이렇게 글도 써주고 새카맣게도 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법을 해줬는지 생각하면서 쭈루룩 읽었으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정리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해보라고 하나 따온 거예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굉장히 성의 있는 거거든. 이해했냐? 근데 핵심으로는 되게 간단해. 제목만 기억해도 이거 자체가 하룻밤에 9번 도화했어.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느낌을 갖겠지. 왔다리 할 때는 밤에 할 때는 별 느낌이 없지. 근데 낮에 갈 때는 물살 세네요. 뭐라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 해골물 먹는 것처럼 해골바가지 원효대사가 먹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소리나 느낌이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수필이야. 그지? 그럼 제목만 봐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의 있는 건데 그래서 담은 거야. 이해됐지? 자, 다음에 참아설. 이 참아는 이게 말을 빌린다는 거야. 말 빌린대. 왜 말을 빌려? 없으니까. 그러면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면 되게 좋은 거야. 왜 빌렸을까? 누가 빌렸을까? 언제 빌렸을까? 자, 누가 누구한테 빌렸지? 언제 빌려서 어째 쓰려고 그러지? 왜 빌렸지? 어떻게 과정을 했지? 그 과정에서 그걸 쓰고 뭘 느꼈지? 그럼 쫙 끝나. 그래서 얘가 느낀 건 뭐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든 소설이든 수피든 글을 읽던 어떤 글을 읽던 이런 글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이런 눈으로 봐야 돼 라는 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런 눈으로 봐야 돼 라는 게 문제에 이렇게 풀어보세요 하고 흩어져 있어. 이런 기준으로 글을 찾아보세요. 이런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 이런 통일된 기준들, 접근하는 방법들,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 걸 배우는 게 국어야. 글자를 배우는 거는 본인 혼자 보고 외우고 하는 거고. 어? 자, 이걸 재미있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철산리에 관광하다. 어우. 시령복 씨 글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수능특강에 나오고 할 만큼 그래도 민주화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어? 감옥으로 초대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읽으면 잡혀갔어. 끌려가고 뭐 어쨌든 세상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산이라는 곳의 강과 바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보면 이 글의 주제는 이건데 이런 주제를 왜 이걸 썼을까 이 사람이. 이게 작가 비평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글을 이해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작가 비평이다. 이 작가가 이래서 이걸 썼구나. 왜? 이 사람 입으로 이걸 써서 이거랑 이 관련성이 제일 밀접해. 그래서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 작품 A라는 작품이 이 사람께 수능 수행 뭐 어제 나오잖아. 그럼 나중에 뭐 B, C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랑 막 문학사조가 엄청 달라갖고 이거는 사랑 독립군인데 요거는 사랑을 넣고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시를 배우던 소설을 배우던 뭘 배우던 이 작가의 특징, 이 작가의 사상의 대명사가 되는 작품들을 내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성이 A라는 특성이 있으면 다른 책에서 뵀으면 요 B라는 이 사람 작품이 나오면 요거를 바탕으로 그냥 다 때려 맞추면 거의 다 맞아. 그래서 A라는 작가가 나왔을 때 이 작가의 특성이 이랬어. 이 작품의 주제가 이랬어. 그럼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 지문이 나오면 아니면 뭐 시나 뭐 이런 게 나오면 A, B는 배운 거 나와. 수행평가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 C는 맨날 새로운 걸 나와. 그래야 외열을 확장시키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것도 늘리고 문제도 개발하고 그지? 새로운 문학도 포커스도 맞춰주고 해주지. 수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수능에 이 시접이 나오면 이 글이 들어가는 시집은 판매 배수가 몇 배 되니까 먹고 살고 문학도 활성화되고 그지? 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요거를 맞춰서 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철사님 관가바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돼. 이 양이. 여기까지야. 아니 좀 미안한 거야.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당신은 청자가 있고요. 강물은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바다는 지향점을 잃었고 당신 생각에는 근데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강물은 아픈 역사고 바다는 평화고 평온하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찾아요. 그렇게 돼서요. 이렇게 한강의 임진강, 한강과 임진강, 한강, 남한강, 임진강, 중간, 예성강, 북한 이 두 개 사이에 이거 그러면 거기에 남북이 만나는 곳이 철산고 그러면 남북한의 대답 관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 독재가 없어졌을 마음, 빨리 통일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다에 다 간다면 부질없는 강물 시절을 다 뉘우치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서 다 바다가 합쳐지는 것처럼 남북도 합쳐졌으면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당신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당신은 소통하고 싶지 않냐. 답답하게. 자, 내가 이렇게 독재 물러나라. 그런데 왜 당신들은 대화를 안 하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녹아서 있겠지. 그렇게 이렇게 요점 정리하면 좋냐. 아이고 애한테 수능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주고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지? 5분 10분. 그러니까 이게 6강이 60장이 5강이 복합지문이 몇 장 안 되는데 50장 60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읽은 다음에 나중에 해줘야 바탕이 튼튼해가지고 오해 안 하고 기준을 잡아가면서 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인데 14쪽 이 만보까지만 하고 이제 끊어서 녹화를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말을 빨리 하니까 늘어나는 것 같아. 자, 이러는 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이고나 선이고나 니아고해 원내 밤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바꿔줬을 가능성이 있네. 왜 이게 하이라이트라? 저기도 도라도 있어. 그냥 어디에? 깊은 밑도. 돌아. 그래. 니아고해 마침표만 한 문장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만 찍은 거야. 그냥. 네. 그냥 맞아 이렇게 읽는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딱 볼까요? 책 뽑고 정리하고 애는 서산을 거울고 스크린자. 책 뽑고 정리했다고.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뭐라고? 구름 봤다고. 그러니까 추워졌다고. 별거 아니네. 추워져가고 밖에 나가보니까 가을 거제 사람들 바쁘대. 그지? 경치도 멋있대. 그런데 나만 뭐라고? 어이구, 나는 내 인생 홀로 나만 혼자 멀쩡하게 수건도 풀지 않고 혼자 뭐하나 이렇게. 그지? 깝깝하니까 뭐라고? 회포 풀면서 검거 둥둥 탄다고. 이게 검거 술시여. 북창사무가. 이거 한 번 더 해줘. 이건 북창사무야. 북쪽으로 창을 내는데 선비 공부방이야. 검은고 술 시. 이게 북창. 북쪽 창에 세 가지 벗. 선비의 벗. 이게 동창이 밝았냐 노고지로 그다 아이방. 소치는 아이야 빨리 나가 이래 이렇게. 이게 서창으로 이 서쪽 창은 규방이요. 여자방. 그래서 서창에서 새가 오면 뭘 주고 뭐 버드나무 씻고 봉선화 심고 여기다 이 창밖에 다 해. 나무로 창을 내서 그럼 거실이요. 이게 풍수지의 남양집 모습이야. 자, 여기에 이렇게 만보 이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지. 선생님이 시 독해하는 법 그 올린 거에서는 시를 푸는 10가지 방법을 써주면서 여기 수능 이렇게 복합 지문에 나오는 시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시 독해가 자신 없으면 그거 한 번 더 보는 거를 권장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건 상으로 끊고 5강 하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